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의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네뷸라이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브 울트라 네뷸라이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 울트라 네뷸라이저를 살펴보면 초음파 진동 방식이고 인공호흡기 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추가 플로우나 볼륨이 없고 입자 크기가 약 4마이크로미터 정도, 그리고 소음이 없으며 벌어지는 약물의 양이 적다라는 특징이 있겠고요. 매뉴얼의 일부인데 미닛 볼륨에 추가적인 가스, 즉 볼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큰 특징이 있겠고요. 또 벤틸레이터 세팅 값이나 밸류, 즉 모니터링 되는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인공호흡기에는 여기 보시면은 제트 네뷸라이저가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트 네뷸라이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트 네뷸라이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고요. 이제 본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이러한 일회용 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트 네뷸라이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기계 자체 본체에서 발생하는 제트, 그러니까 플로우라는 거죠. 굉장히 빠른 플로우를 사용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가 있겠고요. 특히 인공호흡기용이 아닙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일반 환자용이고요. 인공호흡기용은 이런 울트라 네뷸라이저나 에어로젠 네뷸라이저가 가장 대표적인데 매뉴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must not 유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 현재 병원의 특성상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특징을 확인하신 다음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피크 프레셔나 타이다 볼륨이 증가가 됩니다. 즉 추가적인 가스가 이제 포함이 되어서 환자에게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트를 통해서 제트 네뷸라이저 방식은 이 룸에어를 끌어서 룸에어로 이제 플로우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 플로우가 Y피스 쪽에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에서는 FiO2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40을 설정했는데 그거보다 물론 모니터링은 40으로 되겠지만 실제로 이 룸에어로 만들어지는 플로우가 Y피스에 합쳐지기 때문에 FiO2가 더 적게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환자에 따라서 특히 고농도의 이제 FiO2 설정을 한 경우에 세츄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플로우로 인해서 트리거 값이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RR의 감소 혹은 엠리아가 생길 수 있는데 필요시에 트리거 설정을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민감하게 사용하면서 이런 RR의 감소 혹은 엠리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트 네뷸라이저는 룸 에어를 그대로 빨아당겨서 플로우를 만들고 있는데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오래 쓰는 경우에는 룸에어가 오염되었을 경우에 그 플로우가 그대로 환자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터의 교체를 신경 써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소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밤에 편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 환자에게 불편감을 가중시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입자 크기가 불규칙하며 약 이제 보통 그 기계마다 다른데 보통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따라서 입자가 불규칙하고 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폐에 들어가는 이피션시가 좀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잘 알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서브 울트라 네뷸라이저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1번 네뷸라이저가 오프 상태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증류수를 먼저 채워주시게 되는데요. 증류수를 여기 맥스가 적혀있는 라인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챔버에 증류수를 채워줘야 되겠고요. 양은 맥스와 민 사이에 채워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증류수를 채우지 않고 여기를 약물로 채우게 되면은 고장의 원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반드시 증류수를 채워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증류수 위에 메디케이션 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디케이션 컵을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메디케이션 컵 끝부분에 살짝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 컵에 약물을 채우실 수가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mm의 약물을 그리고 인펀트의 경우에 최대 4mm의 약물까지만 채우셔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팁피스입니다. 팁피스를 꽉 끼워주시는데
꾹 눌러주신 다음에 살짝 돌려주셔서 이제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이제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본체에 모듈이 있습니다. 본체 모듈 부분과 이 네뷸라이저 챔버 쪽 끝부분을 보시면은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3mm 아래일 경우에는 10분 정도, 많게는 15분 정도까지 해주시고 그 이상의 약물을 사용한다고 하셨을 때는 30분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뉴얼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Y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서버 I는 Y 센서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죠, 현재로서는. 근데 서버 N 같은 경우에 이제 Y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정확도를 위해서 Y 센서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 네뷸라이저 사용하게 되면은 Y 센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뷸라이저 사용하실 경우에는 Y 센서를 제거해 주시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정품 필터는 서버 디오가드고요. 서버 디오가드 사용하지 않고 네뷸라이저를 사용하지 않도록, 즉 네뷸라이저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 필터를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필터의 중요성은 저희가 동영상도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하기 전에 가장 처음에 네뷸라이저 펑션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펑션 테스트 하실 때 보시면은 멸균 증류수나 아니면 노말슬란 0.9%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1에서 6mm 정도만 굉장히 소량만 넣어 주신 다음에 잘 동작하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고 제대로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지를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성인은 10mm까지 그리고 인펀트는 4mm까지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네뷸라이저 키트가 틸티드가 이제 기울어진다거든요. 기울어질 경우에는 펑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림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요 그림을 봐주시면은 증류수에 이 메디케이션 컵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메디케이션 컵 끝부분과 증류수가 아주 살짝 닿아 있습니다. 살짝 닿아 있어서 이 울트라 네뷸라이저가 울트라소닉, 즉 초음파를 사용한 네뷸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고요. 이쪽 초음파를 통해서 여기에 진동을 주게 되면은 증류수가 떨리면서 증류수랑 맞닿은 메디케이션 컵에 진동을 주게 되고 약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을 텐데 그 진동으로 인해서 그 약물을 기체화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은 증류수가 이렇게 차 있지 않고 증류수가 이런 식으로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울어졌을 경우에는 그럼 증류수가 아무리 진동을 일으켜도 이 메디케이션 컵에 진동을 전달해 줄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펑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혹시 생기지 않게 수평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만약에 반대로 기울기가 너무 심해져서 거기 있는 증류수나 약물이 그대로 환자의 렁으로 들어가는 에스피레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평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울트라 네뷸라이저가 아니더라도 제트 네뷸라이저 사용하실 때 키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마찬가지로 수평이 맞춰지지 않으면 특히 굉장히 기울어지게 되면은 이 약물이 환자에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평을 맞춰서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메디케이션 컵은 싱글 페이션 온리입니다.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소독해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폐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뷸라이제이션 중에 그 멸균 증류수가 민과 맥스 사이에 반드시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가능하면 이제 맥스에 가깝게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증류수가 메디케이션 컵에 닿지 못하면 진동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 휴미디파이어가 보시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야 된다고 매뉴얼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겠고요.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그 입자, 저희가 네뷸라이제이션 할 때 그 약물을 굉장히 작은 입자로 만들어 주는데 그 입자 사이즈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서브 울트라 네뷸라이저 사용하시다가 가끔 오버히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뜨거워서 오버히팅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중단되었다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약간의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잠깐 꺼졌다가 다시 이제 켜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약간 좀 뜨거워서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현상이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사용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I를 사용하시는데 전원이 꽂아져 있는 상태일 때, 배터리로 동작하는 상태일 때는 네뷸라이저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뷸라이저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을 꽂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울트라 네뷸라이저 연결 및 소독 방법인데요. 연결하는 방법은 22mm 브리딩 서킷, 즉 성인용 서킷에는 이쪽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흡기 쪽입니다. 인공호흡기 쪽에서 환자한테 가스가 전달되는 과정에 있고요. 이 Y피스랑 그 인스피레이션 라인 사이에 연결해 주셔서 수평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10mm 브리딩 서킷, 즉 인펀트용 서킷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방향은 위치는 동일한데 바로 연결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커넥터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킷 안에 혹은 필요한 커넥터 또는 어댑터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이 양쪽에 꽂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부서에서 잘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독 방법은 T피스는 이제 이게 T피스죠. T피스 같은 경우에는 소독제나 오토클레이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겠고요. 자세한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디케이션 컵은 싱글 페이션트 온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용 후에 폐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독을 해줘서 사용해주시면 매뉴얼적으로는 벗어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챔버 이제 이 부분이 챔버인데요. 챔버의 증류수는 버려주시면 되겠고요. 이 챔버는 오토클레이브나 와셔, 디스인펙터, 소독제 등등은 다 사용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챔버 아래쪽에 전자 제품이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소독제에 담글 필요가 없는 것은 환자에게 이제 완전히 접촉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소독 티슈로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오염이 심하다고 하시면 그 70% 알코올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이제 마찬가지로 소독 티슈로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오염이 심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70% 알코올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건데 보시면 70% 알코올은 에틸이나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감염이 좀 더 심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리고 본체라는 건 T피스죠. T피스를 소독제로 소독하실 때는 프리 디스인펙턴트가 있고 디스인펙턴트가 있습니다. 프리로는 이제 헥사니오스나 애니오자임, 기가자임 등등이 있고요. 얼마나 담글지는 그 소독제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더 긴 것도 있지만 그 소독제 같은 경우는 사이렉스 OPA나 애니옥사이드 현재 나와 있고요. T피스나 커넥터를 완전히 담가서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린스 이제 헹궈 주시면 되겠고요.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멸균, 스테릴라이제이션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보통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34도씨에서 약 4에서 7분 정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네뷸라이징 챔버는 안쪽에 전자기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오토클레이브를 해주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 T피스 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뺐다 꽂았다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으로 혹시 이제 여기로 이제 니드를 꽂아가지고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여기에 리키지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하실 때는 이 부분을 완전히 빼주신 다음에 새로운 것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 사용하실 경우에 리키지 있으실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에어로젠 프로 네뷸라이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로젠이라는 건 회사 이름이고요. 이제 프로는 제품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에어로젠 회사의 마이크로 펌프 방식의 네뷸라이저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 프로랑 솔로가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대부분 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로젠 프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 펌프 방식이고요. 초당 이제 128,000회를 진동해서
이 입자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모양은 외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키트고요. 이 부분이 이제 티피스가 되겠고요. 이제 이쪽 여기 고무 바킹을 열어주시고 이쪽으로 약물을 넣어주시면 이쪽 약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뒤집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란 이제 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꽉 막혀 있는 게 아니고요. 동작을 하지 않을 때는 막혀 있어서 뭐 새는 거나 그런 건 없지만 동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굉장히 촘촘한 그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이쪽으로 쭉쭉 나오게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스몰 볼륨 네뷸라이저라고 하는데 즉 제트 네뷸라이저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뭐 이 회사 주장으로는 뭐 3% 정도가 입자가 이제 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17% 정도의 약물이 이제 폐에 들어갈 수 있다. 디포지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4배 정도 더 좋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회사 브로셔에 나와 있고요. 추가 플로우나 볼륨은 없고 입자 크기는 뭐 1에서 5 마이크로모터 정도의 크기고 소음이 없고 벌어진 양 적고 환자한테 에스퍼레이션 안 되는데 울트라 네뷸라이저랑 이제 거의 특징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뭐 조금 더 효율이 좋다고 회사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 방법을 보면은 약물 투여 전 네뷸라이저 기능 확인하고요. 똑같습니다. 증류수나 멸균 증류수나 노멀 셀라인 사용해 주셔가지고 동작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걸 꼭 매번 못하더라도 사용을 하시면 이쪽에 분무가 되는 게 보입니다. 된 다음에 타이다 볼륨이 들어갈 때 빨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서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뷸라이저 유닛과 T피스 연결해 주시고 케이블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케이블은 마찬가지로 본체에 모듈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고 외장형 모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확인해 주셔가지고 각각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뷸라이저를 페이션 서킷에 연결해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가스가 들어가는 곳에 Y피스 앞에 달아주시면 되겠고 수평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체 케이블 연결 및 약물 투여하시는데 이 에어로젠 프로 키트 같은 경우는 최대 10mm 약물까지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약물을 넣어주시는데 최대 10mm까지고요. 약물 용량은 3mm 이하일 경우에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3mm 이상일 경우에는 30분 정도 동작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펀트 같은 경우는 썰킷이 또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필요시 이러한 이제 어댑터가 필요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썰킷 안에 제공되는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어댑터가 없어서 사용이 어려우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뷸라이저 사용하실 때 이제 휴미디파이어를 꺼야 된다고 나오고요. 끄지 않을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입자 사이즈에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병원에서는 대다수의 병원에서 휴미디파이어를 켠 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베스트하게 매뉴얼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휴미디파이어를 꺼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어로젠 프로 네뷸라이저나 솔로 네뷸라이저 같은 경우는 솔로는 이제 또 다른 제품인데 프로 같은 경우는 리유저블이고요. 솔로라는 것은 이제 디스포자블 제품이에요. 즉 싱글 페이션 올리고요. 환자 간에 사용은 안 되고 한 환자한테 사용하고 버리면 되겠습니다. 폐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프로나 솔로나 이제 이런 식으로 약물을 넣게 되는데 사용 도중에 언제든지 이 뚜껑을 오픈해서 약물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뚜껑이랑 별개로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고요. 솔로 네뷸라이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솔로 네뷸라이저는 이제 하루에 4번 정도 사용을 했을 때 28일 정도, 약 한 달 정도죠. 4주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컨티뉴어스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7일 정도 계속해서 이제 사용했을 때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솔로 네뷸라이저가 얼마큼 이제 내구력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최소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리고요.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보통 6개월 이상, 뭐 평균적으로 많게는 1년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솔로 네뷸라이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티피스가 있고 키트가 있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솔로 네뷸라이저 특징은 아까 전에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솔로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휴미디파이어 챔버 쪽에서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어로젠 프로 네뷸라이저 소독 방법이고요. 보시면은 뭐 이런 절차가 있고, 네뷸라이저 소독하실 때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네뷸라이저 유닛인데, 여기 필러 캡이라고 하는 뚜껑이 있습니다. 네, 약물을 넣고 다시 닫고 열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세척을 해서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네뷸라이저 유닛이랑 티피스 그리고 어댑터를 소독하실 때는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국내에서 거의 잘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독제나 오토클레이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소독이나 오토클레이브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 소독제죠. 디스인펙턴트. 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70% 알코올에서 1시간 정도 담그라고 권장을 해드려요. 이제 매뉴얼에서는 뭐 보통 15분, 30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짧게 했을 때 약물이 좀 덜 녹아서 펑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약물을 다 녹여내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혹은 그 이상 담그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소독제 매뉴얼을 참조해서 시간을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케이블은 소독 티슈로만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좀 감염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면 70% 알코올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70% 알코올로 만약에 필요하시면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소독 방법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당연히 이제 클리닝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클리닝 할 때는 이제 필러캡 뚜껑 빼주시고요. 멸균 증류수로 소독을, 죄송해요. 그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 디스인펙턴트랑 디스인펙턴트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로는 이제 헥사니우스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디스인펙턴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이소프로파일 알코올 70%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이덱스, 누사이덱스, 사이덱스 OPA 이런 게 매뉴얼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은 그 제조사 권장을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이 프리도랑 디스인펙턴트를 둘 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냐고 질문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FM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디스인펙턴트 하나만 사용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오토클레이브 방법입니다. 준비하고 기본적인 세척을 해주신 다음에 134도씨에서 3.5분 오토클레이브 해주시고요. 드라잉 사이클까지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 121도씨로 좀 더 낮게 하시는 경우에는 20분 동안 진행하시고 드라잉 사이클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도씨에서 20분 동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는 프라이어 사이클이라고 하고, 저희가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감염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 프라이어까지 완벽하게 이제 제거를 하고 싶다고 하면 134도씨에서 18분 정도 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혹은 그와 비슷한 상황일 경우에는 이렇게 고온 이 134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을 직접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만 드렸습니다. 자, 멸균 진행하실 경우에 가끔씩 이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로젠 프로 네뷸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소독 가능하고요. 이런 이제 시스템 사용해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멸균하고 싶을 경우에 플라즈마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네뷸라이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